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주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계속 나가고 있죠. 자, 5호 입주자란 입주자의 정의,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제6호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 가로 열고 임대주택의 임차에는 제외를 하겠다 등을 말한다. 제7호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여기서 입주자는 제5호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는 제6호에 따른 사용자, 합친 것을 뭐라고요? 입주자 등이라 한다 라고 제2조 정의 5, 6, 7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등의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우리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우리 국가와 우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이 관리적인 측면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국가를 관리하는데 일단은 국회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국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정부는요, 의결한 거를 집행하는 자, 행정기관. 자, 우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기구가 있죠? 자치의결기구. 자, 관리주체는요,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그래서 우리 관리주체는 정부하고 국회는 입주자 대표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 이게 비슷해요. 자, 국회 정부가 있으면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겠죠? 국민. 그래서 국회 정부, 우리 국가는 국민에게 국방이나 행정, 치안, 이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요. 국민들은 그 대가로다가 뭐를 해요? 세금을 납부해서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갑니다. 또한 국민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리, 또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권리,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것을 피선거권이라 해요. 또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뽑을 수 있는 선거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동주택 볼까요? 아까 관리하는데 결정은 여기, 집행은 여기 그랬죠. 여기는 당연히 국민들처럼 입주자 등이 있어요. 입주자 등.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 있는 개인 등이고 여기는 세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예, 개인도 납부하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집에도 납부하게 되고 또 법인이라는 회사에도 납부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 국민은 선거, 특히 선거할 때 법에서 정한, 자, 성인이라면, 법에 정한 성인이라면 당연히 선거권이 있죠. 만약에 우리 집이 만약에 3명이 구성원이 거주를 한다. 그럼 모두 성인이라면 선거권은 모두 3장이 있겠죠. 3장. 네. 3장의 선거권이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 등을 했는데 여기는 세대라고 썼어요. 세대. 그죠? 이 세대 단위로다가 뭐 한다고요? 자, 여기는 선거권, 특히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동별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그 선거권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처럼 각각 국민 개인별로 보는 게 아니고 세대 단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한 장만 있어요. 한 장. 한 장만 부여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거죠. 왼쪽에 세금 납부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관리비 등 납부액이었고 선거권, 피선거권 여기도 선거, 피선거권이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주자 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 입주자 등은 세대 단위로다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떨 때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네, 아래에 중요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그 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관리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치관리, 하나는 위탁관리.
그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때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동불대표자 등을 선거할 때 또는 출마했을 때 그때도 세대 단위로 한 명만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입주자 등 아까 말한 입주자 등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개를 합친다 그랬죠? 그죠? 입주자와 사용자 그 전체 입주자 등이 대상이다. 의결권의 대상이다 이거죠. 밑에는 또 볼게요. 그럼 장기수정 계획을 만약에 수시 조정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때도 입주자 등이냐? 그때는 등이 빠지고 전체 입주자만 해당된다. 장기수정 계획에 따른 장충금 납부는 소유자만 하기 때문에 그죠? 전체 입주자만 장기수정 계획에 수시 조정할 때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자 등이 그 권리가 있느냐 또는 입주자만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주자가 뭔지 사용자가 뭔지 그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입주자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말씀드렸죠? 그죠? 자, 우리는 개인보다는 세대 단위로 하겠다는 거죠. 왜? 관리비도 개인별로 관리비 내는 게 아니고 세대 단위로 관리비 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 형평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자, 관리가 우리 각 세대마다 세대가 아니면 이제 관리는 전체 관리죠. 관리하는데 세대에다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에서 관리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죠. 자, 세대 단위라서 세대 단위. 그러면 이 세대에는 누가 사는데 자, 세대 구성원이 이렇게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집은 뭐 혼자 1인이 살 수 있고 어떤 집은 3인이 살 수 있고 어떤 집은 5인, 어떤 집은 자 6인 많이 살고 있죠. 세대 구성원. 그죠? 원래는 이 관리된 비용은 소유자, 행동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의 소유자만 납부하면 되는데 우리가 소유자라고만 딱 한정 짓게 되면 우리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자, 앞에서 살펴봤지만 최소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난방 방식이 지역 난방 또는 주항 난방일 때 또 주상복합일 때 이럴 때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죠. 그럼 150세대면 우리가 세대 단위로다가 한 표씩 행사하면 150개의 표가 있겠죠. 그죠? 150개의 표. 또 대표회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4인 이상은 구성을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4인 구성하는데 150세대니까 넉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50명이 전부 다 이 대표회의 구성하는데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자격이 되시는 분, 또 결격 사유 있는 분 전부 다 얘는 제외가 돼요. 얘는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면 150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를 위해서 최소한 대표의 구성은 4인 이상 구성하려면 소유자만 투표권이 또는 피선거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는 확장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시켜야 되느냐? 만약에 1인이면 혼자 하니까 괜찮은데 3인, 5인, 6인 계속 갈수록 많아지는 이런 세대 구성은 전부 다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다 필요 없고 그 중에 법에서 정하는 것은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비속,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속 이렇게 한정했다 이거죠. 한정.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소유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도 입주자에 포함을 시키겠다.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또한 배우자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속도 시키겠다. 그러면 직계존속 어려운 용어죠? 자, 직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직계. 그래서 고들 직자에 멜계자. 자, 위로 볼 때 바로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직계, 위아래로. 그게 직계라고 그래요. 다음, 존속. 높을 존, 무리속. 높은 무리라는 뜻이죠. 존속. 나를 기점으로 해서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러니까 부모님, 조부모님을 직계, 존속이라 직계, 존속. 자, 비속은요. 낮을 비, 무리속. 나보다 낮은 분들. 우리 자녀나 손자녀가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입주자는 개념이 소유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존속, 소유자를 대리해서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비속, 존속과 비속.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입주자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알죠? 공동주택 있으면 여기에 임대료, 일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서 사는 분들이 사용자예요,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사용자를 대리하는 직계존속, 사용자를 대리하는 직계비속도 이 사용자 속에 쭉 포함시켜서 우리가 관리계약 보통 할 때 이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관리계약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용자 속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사용자 똑같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용자라는 용어보다는 여기는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둘이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아파트에 해당되냐? 주로 혼합주택,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 혼합주택에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임차에 사용하는 사용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차인들, 그분들이 여기서는 임차인인데 여기서는 사용자라 불러요. 이 사용자 속에는 여기 있는 분들 임차인은 포함시키지 마라.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포함시키지 말까? 요분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들과 여기 있는 사용자 차이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가 돼요. 주어져요. 근데 임차인들도 만약에 여기에 포함된다면 동별 대표자,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들은 대표가 없나요? 네, 임차인 대표회의도 있어요. 임차인 대표회의. 그래서 임차인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어디에? 임차인 대표회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에 권리가 주어진다 이거죠. 주로 LH나 SH 등에서 그 일정한 세대를 분양아파트 속에 임대아파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혼합주택 단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속에 만약에 LH나 SH 등에서 혼합주택 단지에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임차인들은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대표자나 또 관리계약 재개정할 때 또 앞에서 설명드린 관리방법 결정 이렇게 할 때 임차인들은 의결권이 없다. 임차인들은 임차인 대표의 의결권이 있다. 또 임차인들만의 관리규약이 있죠. 관리규약 요때 의결권이 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알아봤죠. 또 입주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알아봤는데 이거를 두 개 합한 거를 뭐라 한다? 입주자 등이란다. 입주자 등. 자, 입주자 등은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입주자 써놓고 뒤에 등 하시면 안 돼요. 입주자 등 붙여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입주자 사용자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시겠습니다. 아까 입주자는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첫 번째 B가 거주하는데 요 소유자가 B가 거주하게 되어 있네요. 6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자, 입주자란 무엇이냐? 입주자 뭐라 했어요? 네, 입주자란 소유자도 있지만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까지 모두 확장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사례에서 어디까지가 입주자일까?
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있죠?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비속인다 자녀. 부모는 직계 존속이고요. 형제는요, 직계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직계가 아니라 얘는 반계 혈족의 반계. 그래서 형제자매는 빠진다라고 보십니다. 다음 F가 여기는 402호인데 빠졌네요. 자, 400 이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LH래요. 아, 요거는 혼합주택이군요. 소유자가 LH고 얘는 임차인이네, 임차인. 자, 임차인은 우리 혼합주택 단지에서 사용자일까 아닐까요? 사용자가 아니다 이거죠. 사용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빠진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아예 빠진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동별대표자 선거, 피선거권 다 없다 이거죠. 임차인 대표의 선거, 피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입주자 등에서 빠진다 이거죠. 다음 E가 거주하는데 이 소유자가 A씨래, A씨.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불러요? 예, 사용자라 불렀죠 아까? 공동주택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신 분들 사용자 불러, 사용자. 300일을 거주하는데 그럼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만 사용자의 개념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용자. 자,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죠? 여기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존속과 비속. 여기는 비속과 존속이네요. 다 포함되는 형제자매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형제, 밑에도 형제 다 포함이 안 된다. 입주자 등 소개. 자, 이렇게 오늘 입주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